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제가 타고 있는 중고 520D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고, 결국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거는,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제가 이제 소카 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내돈내산이라서 광고는 아니고요. 소카에서도 어차피 신차를 구매해서 렌트로 돌려야 되니까 신차를 아예 출고 받게끔 우선권을 주고, 그 사람이 이제 조금 단기 렌트를 합니다. 약정 기간을 걸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정 기간을 한 달로 했어요. 최소한으로. 그래서 월당 가격은 조금 비싼데 대신에 그냥 한 달 타다가 바로 반납해 버릴 수 있습니다. 55km도 안 된 신차로 인도를 받았고, 지금 제가 1000km를 주행했습니다. 마치 신차를 구입해서 내 차처럼 타는 느낌으로 타고 있고요. 사실 길게 생각하면 저렴한 비용은 아닌데, 단기 렌트로 치면 하루에 4만 원의 그랜저를 빌리는 게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은 아니죠. 일단 1000km 주행하고 느낀 점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랜저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바로 버튼의 조작 질감입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런 버튼의 그 고급스러운 느낌과 눌렀을 때 그 약간의 부드럽게 흡음되는 그 소리가 굉장히 고급집니다. 다른 버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버튼도 눌러보면은 다 질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고급져요. 돌리는 느낌도 아주 좋습니다. 소리도 들어보시겠어요? 공조기도 버튼 조작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르면 아주 좋습니다. 온도 내리고 온도 올리고, 후방을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은 후방이 보이고, 뒤를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버튼의 조작 질감이 다 너무 좋아요. 참 현대자동차가 아니면 이런 느낌을 만드는 회사가 그렇게 흔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그 본연의 기능이랑은 큰 상관은 없지만 대충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또 별거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이거 며칠 전에 알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요 USB 단자가 있어요. 여기다 연결하면 되는데, 요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인가 뭐 그런 거를 연동하기 위한 케이블을 여기 꼽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눌러집니다.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되면 충전만 하겠다는 거고요. USB 표시까지 있기 때문에 데이터까지 연결을 하고 충전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거 할 때 이 램프의 색깔도 바뀌어요. 보시면 바뀌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별것도 아닌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조차의 만듦새가 참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눌러보면 조작 질감이 참 너무너무 고급집니다. 참 얄밉게도 잘 만들어놨습니다. 뭐 욕을 하고 싶은데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케이블을 여기다가 딱 꽂고 딱 충전을 해보시면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스티어링 휠의 질감인데요.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느낌인가? 약간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이게 약간 땀이 차지 않고 적당한 마찰 질감의 그립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 질감을 놓고 보면 제가 탔던 그 어떤 차들보다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차가 방음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냥 타다 보면 차가 참 조용하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은 하게 되는데, 가끔가다 창문을 내려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이 느낌은 이제 운전하면서 느낄 수 있는데, 자, 창문을 열면 외부 소음이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시끄럽고요. 이러고 있다 창문을 딱 닫아보면 무슨 영화관에 가서 그 방음되는 두꺼운 문을 딱 닫았을 때 딱 차단되는 그 느낌이 납니다. 이 유리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탈 땐 모르고 운전을 하면서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방음 자체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2011년식 520D를 타면, 저는 이제 520D도 되게 조용하다고 생각하면서 타고 다녔는데, 뭐 조용한 편이에요. 조용하긴 한데 그 차를 타보면 정말 외부의 소음이 유리뿐만이 아니고 문짝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정말 그 로우, 날것의 소리들이 다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이 차를 타면 그런 게 다 걸러지고 있구나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리만의 방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흡음이 잘 되어 있긴 합니다. 뭐 현대차 원래 그 옛날부터 잘했잖아요. 굉장히 조용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좀 드리다 말았는데, 이 공조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 공조기를 좋아하는데요. 공조기는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매우 잘 해놨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더우면 이렇게 낮출 수 있고, 높이고 싶으면 이렇게 높이면 되고, 끄고 싶으면 끄면 됩니다. 바람 조절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고, 열선 시트도 이렇게 바로 키고 끌 수 있는 게 매우 좋습니다. 한 가지 단점은 사실은 완전 아날로그인 이렇게 회전하는 방식이 제일 좋죠. 왜냐면 그거는 그냥 원터치 온도 조절, 원터치 바람 조절이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단점이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기계식 터치 방식이 가장 좋고요. 한 가지 아쉬운 건 풍향을 조절할 때 온도 조절은 내려다보지 않고도 할 수 있는데, 운전을 하면서 풍향 조절은 할 때 이 버튼의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 몰라서 결국은 눈을 내려다 봐야 되거든요.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 키보드에도 딱 이렇게 까끌까끌한 표시가 되어 있는 키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풍향 키 정도는 약간 그렇게 해줬으면 운전하면서 내려다보지 않고도 이렇게 하고 여기구나 하고 이렇게 조절을 할 텐데, 풍향 조절을 할 때는 결국은 내려다 봐야 된다. 뭐 그게 약간의 아쉬움. 어쨌든 공족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이 차의 오디오인데요. 오디오가 저는 이제 보통 블루투스로 해서 듣는데, 그래도 오디오에 대해서는 조금 좀 민감하고 돈을 아끼진 않는 편인데, 약간 인정하기 싫은데 괜찮아. 이게 깡통 오디오거든요. 기본 오디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뭐 따지고 들면 좋은 건 아닌데 괜찮아요. 오디오는 제일 중요한 게 귀이징이거든요.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는 게 중요해요. 귀가 제일 간사하니까 끝도 없는데, 순정 오디오에서 괜찮으면 그게 가성비 1순위 있거든요. 옛날에 사제로 할 때 돈 밑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데 하나도 안 좋아지는 거 생각하면 뭐 바닥 다 뜯고 라인 바꾸고 방음하고 앰프 올리고 스피커 교환하고 무출 데크 바꾸고 다시 방음하고 캐패시터 달고 트렁크에다 앰프 싣고 스피커 다시 뜯어서 바꾸고 라인 바꾸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만한 분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 순정 오디오에서 몇백만 원 추가하고 순정 오디오 상급으로 가는 건 되게 싸다, 되게 가성비 괜찮은 거다. 이게 깡통도 오디오가 괜찮습니다. 괜찮아. 지금 너무 좋은 얘기만 하니까 막 부들부들 불편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도 불편해요. 막 좋은 얘기 하기 싫은데 남이 사면 내가 사면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럴 법합니다. 너무 더워서 지금 에어컨 좀 켜고 싶다. 다음으로는 이 시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이 시트가, 지금 이 차량은 깡통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트림의 시트인데, 글쎄 이제 뭐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게 뭐 깡통 시트라서 싸구려 같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뭐 굳이 비교한다면 좋은 게 더 좋겠죠. 그런데 그냥 이것만 탄 사람은 이게 막 이거 깡통이라서 시트가 진짜 그냥 기본 시트라서 되게 별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진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리고 원래 인조가죽 시트 자체의 장점도 있으니까 나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자꾸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흰색은 조금 별로인 것 같은데 보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꽤 괜찮습니다. 앞모양은 조금 적응 안 되지만 나쁘지 않고, 뭐 옆모양도 상당히 괜찮고, 이 차의 특징은 제가 보니까 이 뒤쪽이 상당히 길어요. 뒤쪽이 상당히 길고 뒷좌석이 굉장히 넓은데 옆모양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뒷모양도 상당히 제가 봐선 고급집니다. 이 흰색이 조금 좀 덜 고급지지만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깔 계통은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리고 깡통도 디테일에서 거의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겉에서 휠 빼고 굉장히 고급집니다. 그리고 이 18인치 휠도 사실 살 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편평비가 조금 더 낮은 게 훨씬 더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옛날 차들에 비하면 편평비 굉장히 낮아진 거고 18인치면 되게 출력 대비 휠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고속도로 달려보면 뭐 휠 타이어 세팅 때문에 불안정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조금 더 크면 고급지긴 하겠지만 뭐 그냥 그런 대로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주 깡통이라고 아주 못난이 휠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차의 뒷자리를 보시면 뒷자리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앉아봤는데 앉아보면 요 길이가 길거든요. 그래서 편해요. 저 길이가 짧은 차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다리가 이렇게 뜨면은. 이 길이가 길어서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등 쪽이 굉장히 움푹 파여 있거든요. 그래서 앉아보면 좋습니다. 뭐 G90 이런 급은 아니겠지만 그냥 이 정도의 차에서는 다른 차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냥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할 말은 많은데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좀 좋은 점 위주로 얘기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제가 타고 있는 중고 520D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높고, 결국 이 차를 타면서 느낀 거는 나는 디젤을 진짜 좋아하는구나. 나는 휘발유차를 함부로 사면 안 되겠다 라는 거를 이번에 확실히 느꼈어요. 그래서 이 차는 호불호로 따지면 저는 불호예요. 저는 이런 차를 사면
오래 탈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대중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이 가격대에서 국산 차를 산다면 그냥 이거 살 것 같아요. 특히 휘발유 차 중에서라면. 근데 저는 역시 오래간만에 휘발유 차를 사보니까 기름을 먹는 거나 자꾸 이제 출력을 뽑기 위해서 고RPM으로 쉬프트 다운이 막 2번 연속으로 되고 이런 되게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고RPM으로 쥐어짜는 느낌이 저의 호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불호인데 전체적으로 볼 땐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얘기를 많이 하면 막 댓글에 무슨 뭐 리콜이 몇 개고 결함이 몇 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저는 소카 렌트를 통해서 이 차를 타기 때문에 사실은 제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함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이 전혀 없는 입장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팔린 차는 결함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공론화되기 때문에 조금 바이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팔리는 차는 결함이 많아도 공론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함이 있는지 없는지 개인이 싸워야 돼요. 근데 많이 팔리는 차는 걱정이 없어요. 그 결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한 배를 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알 바 없어. 그냥 아예 결함이 있으면 차라리 그냥 많이 노출되고 아싸리 그냥 커다란 결함 하나 그냥 빵 나오는 게 나쁘지 않아요. 다 같이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520D 맨날 불나네 어쩌네 하지만 정작 차주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오히려 리콜 받아서 더 개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서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 영상을 좀 많이 업로드 해야 됩니다. 이 차 때문에 제가 고정 지출이 증가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